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11월 11일 기출문제 A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를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좀 확인하셔야 되는 기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보기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요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하고 눈금선을 꺼내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 들어가셔서 보기에 가시게 되면은 요 표시라고 하는 영역 있죠. 여기에서 눈금자하고 눈금선을 꺼내 놓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여기 위에는 요 눈금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눈금선을 꺼내 놔 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꺼내 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요 디자인에 들어가서 요 슬라이드 크기 요 사용자 지정에 요 슬라이드 크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셔서 용지를 A4로 바꿔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방향은 가로 방향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네, 삽입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이 있습니다. 요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을 하셔서 요 슬라이드 번호랑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하는 곳에 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슬라이드 번호랑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그리고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2번과 3번은 안 하시면 안 돼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그리면 제가 도형을 아무거나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도형을 그리면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색깔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도형 채우기를 조금 연한 색으로 윤곽선은 검정으로 글자를 지금 쓰게 되면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색깔이 검정으로 나올 수 있게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해놓으시게 되면은 뭔가 변경을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를 연한색 본인이 원하는 연한 색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검정, 글꼴색은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대부분 요 파워포인트 문제에서 대부분은 다 뭐로 나오냐면 검정색으로 글자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흰색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별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면 보기에 들어가서 요 눈금자와 눈금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디자인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A4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삽입에 들어가서 텍스트에 요 머리글 바닥글 있죠? 슬라이드 번호랑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함에 체크를 꼭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 우리가 요 홈에 가서요. 도형을 아무거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도형을 아무거나 그려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본인이 좋아하는 연한 색깔로 바꿔주신 다음에 요 도형 윤곽선은 뭐로 바꿔요?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서 기본 도형 설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운 상태에서 다시 도형을 그리면 이렇게 도형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좀 먼저 할게요.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우리 ITQ 폴더에다가요. 이렇게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기본 세 가지를 하시고 나면은 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요 전체 구성이에요. 요 전체 구성에 보시게 되면은 1번 슬라이드 크기는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번부터 6번에는 슬라이드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에 어떤 걸로 바꾸라고 하는 부분이 글꼴과 그러면 요 밑에 하단 로고
로고를 어떻게 넣으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작업을 하실 때는 뭐를 보고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요쪽에 나와 있는 요 도형을 보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가 요 가운데 들어가 있고 요쪽에 슬라이드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요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보기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마스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옆에 이렇게 여러 개의 개요 창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은요. 요거를 여기다가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요 슬라이드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 제목 및 내용. 요 슬라이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따지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목 및 요 제목. 여기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창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는 내용들의 요 텍스트 창들은 절대 지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기 밑에 있는 요 로고를 보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거는 이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2번 이 부분의 도형들이 1 슬라이드 1번을 제외한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똑같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 바로 뭐냐 하면 슬라이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도형을 보니까 지금 도형을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은 요 도형이에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오른쪽 요 도형을 맨 위에서부터 쭉 당겨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요 정도 크기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기 보면은 선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도형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선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도형에 선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선의 윤곽선을 없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도형이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팔각형입니다. 도형을 팔각형으로 요 8이라고 적혀져 있죠. 기본 도형에. 그래서 왼쪽에 요 눈금선에 한 칸을 남겨놓고 요 끝에도 한 칸을 남겨놓을 거예요. 이렇게 도형의 크기를 조금씩 내가 크기를 늘리고 줄이려고 한다 그럴 때는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윤곽선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색깔은 조금 진한 색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됐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요 도형에다 글씨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요 아래쪽에 보면은 요 텍스트 창이 있어요. 그죠? 요 텍스트 창을 눌러서 맨 앞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이 오른쪽 눌러주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그럼 글씨가 튀어나온 게 보이죠?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홈 메뉴에 가면은 또 이렇게 정렬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둠에 40의 흰색 가운데 맞춤. 도둠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도둠에 40에 그리고 흰색이라 그랬어요. 흰색에 그 다음 맞춤을 요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요 상자의 크기랑 여기 바닥에 만들어져 있는 요 팔각형의 도형의 크기가 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고 이동하지 않고요. 이렇게 크기를 늘리고 줄여서 맞춰줄 거예요. 왼쪽 오른쪽은 딱 맞으니까 조절을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완성이 되시고 나면 로고 1번을 배경색을 투명하게 설정을 해서 요 가운데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삽입에 요 이미지 그룹에 들어가서 그림으로. 그래서 어디로요? 우리 ITQ 폴더에 들어가면 요 픽처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몇 번? 지금 요 1번이에요. 삽입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나타났죠. 그런데 배경색 여기를 투명하게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디에 가서 요 조정의 색에 가면은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변해요. 이럴 때 요 끝부분을 빼야 되는 곳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크기를 줄여놓고 요 바닥 그리는 곳에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할 때는 방향키로 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 때 도형이 들어가는 위치는 요 눈금선의 한 칸, 여기 두 칸 안에. 이 로고는 맨 아래 칸에. 그
더 이상 더 나오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비율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눈금선이 몇 칸에 있는 곳에다가 두 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로고는 마지막 칸에 들어가 있는 곳에다가 맞춰주시면은 모양이 가장 균형 있게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빠져나올 때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나와요. 제목 슬라이드인 이 표지 디자인에는 이 도형하고 로고가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새 슬라이드 요 제목 및 내용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얘를 클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저희가 몇 개를 추가해야 돼요? 6개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6개가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1번부터 이제 차례대로 표지 디자인부터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저장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네, 1번에 있는 표지 디자인 할 때는 이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지우세요. 전부 다 드래그해서 지워주시면 되고, 위에 보면은 도형, 워드아트 및 그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라 그랬고요. 이쪽에 세부 조건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이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도형에다 그림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이 도형을 그려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도형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도형에 가서 요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네요. 그죠? 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으로 끝서부터 쭉 당겨서 여기 0이 있는 요 반까지 내려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쭉쭉 여기 이렇게 내려가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크기를 잘 맞추기 어려울 때는 Alt키를 눌러서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형 안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요 그림으로. 요 그림을 1번으로 넣으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그림을 몇 번으로요? 1번으로. 1번으로 넣어주시고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50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투명도 나올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서식에, 그러면 이 채우기에 투명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투명도, 이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기 맨 첫 번째 있는, 그래서 이 채우기에서 투명도를 얼마로 바꿔주는 거예요? 50으로. 그러면 그림이 흐릿하게 바뀔 겁니다. 5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흐릿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도형 효과를 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로 바꾸라고 나와 있거든요. 5%. 도형 요 효과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셔도 되고,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이 부분에서 바꾸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투명도를 넣었으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 효과로 해주시면 더 좋겠죠. 더 부드러운 가장자리 몇 포인트로? 여기 5포인트로. 여기 5포인트로 바꿔주시면은 투명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크기가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워드아트 삽입. 워드아트 삽입할 때도 우리 삽입에 가면은 요 텍스트 그룹에 요 워드아트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요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여기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얘를 눌러주시고 나면은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반드시 다시 여기에 가시면 워드아트에 요 맨 끝에 도형 서식에서 요 워드아트를 다시 눌러주게 되면은 맨 아래쪽에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워드아트에 들어간 서식들이 한 번에 다 어떻게 돼요?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타났을 때 내용을 지우고 여기다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THE 내용을 지우고 그대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THE FILM 그 다음에 I 대문자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I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타나면서 모양이 글씨가 다 입력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가장자리를 선택을 해서 이 점선을 선택을 하셔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실선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변환, 글꼴, 반사 이걸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글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요 글꼴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가서 바꿔주시냐면 요 콤에 가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변환하고 요 텍스트 반사는 우리 어디요? 요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요 텍스트 여기 효과에 들어가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가서 먼저 변환은 위로
위로 기울기. 쭉 아래로 내려가면 요 위로 기울기라는 게 있어요. 기울기 위로. 얘로 바꿔주시면 되고 다시 가서 반사. 요 반사에 근접 반사 요 첫 번째 줄인데 여기 4pt 오프셋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도듬에 굵게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크기를 쭉 늘려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꾸며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3번은 로고 1번을 또 집어넣으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가서 로고 1번을 넣어주시면 돼요. 로고 1번 클릭하시고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얘도 요 배경색을 지금 지우라고 했기 때문에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 이걸 지워주시는 거예요. 크기를 줄이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1번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 1번에서 하실 때 조심할 부분은 요 워드아트 서식을 지운다라는 거. 그쵸? 그거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2번 슬라이드로 갔을 때는 먼저 여기다가 제목을 먼저 써야 되겠죠.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목차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글꼴이 굴림의 24다. 여기도 굴림의 24, 여기 있는 것도 굴림의 24. 그리고 도형에 선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도형에 선들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세부 조건 1번에 하이퍼링크, 2번에 요 그림 삽입하는 거 요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자는 지우세요. 요거는 지워주시고 맨 먼저 만들어야 되는 도형이 요 바닥에 깔려 있는 사각형 도형이죠. 여기 잠깐 좀 키워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있는 도형이 사각형이에요. 그죠? 사각형 맞죠? 요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사각형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기에 들어가서 사각형. 위치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 모논종이 두 번째 칸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그려주신 다음에 윤곽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음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요 도형을 이렇게 사다리꼴로 그려주실 거예요. 위에다가 이렇게 덮게.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진한 색의 윤곽선을 없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글꼴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쵸? 그래서 굴림의 24를 바꾸면서요. 여기 굴림의 24로 바꿔주면서요. 흰색으로 꼭 바꿀 거예요. 흰색. 그쵸? 글씨는 미리 쓰지는 않지만 그리고 여기에 글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상자가 필요하죠. 기본 도형에 있는 첫 번째 글상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굴림에 미리 24로 바꿔놓고요. 한 글자를 좀 써놓을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밑이나 이런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완벽하게 다 해놓고 윤곽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글꼴 색깔, 글씨체, 글자 크기 제대로 다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간격을 보면서 이렇게 복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3이다, 4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영화 산업의 정의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지우고 2022년 장르별 순위 그리고 밑에 클릭하고 3개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 및 영상 산업 그리고 밑에다가 영화 산업 구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 1번이 있는 부분이 슬라이드 6번으로 옮기라고 했잖아요.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이퍼링크 적용할 때는 글씨를 마우스가 이렇게 I자로 바뀌었을 때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어디에 들어가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삽입에 가주시게 되면은
우리 여기 이렇게 하이퍼링크, 링크가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면은 안 되고요. 우리는 지금 슬라이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요. 요 현재 문서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현재 문서에 눌러 주시게 되면은 슬라이드 몇 번? 6번 나오죠. 이걸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쇼 화면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슬라이드 6번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그림 넣어야 되겠죠.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 들어가 주신 다음에 그림 4번이에요. 그죠? 그림 4번을 클릭하고 삽입을 눌러주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잘라야 되겠죠. 여기 자르기에 들어가서 요 그림만 남겨놓게.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같은 모양이 됐을 때 딱 잘라주시고 요 상태에서 옮기면 안 돼요. 그죠? 이 상태에서 옮겨주시면 안 되고 빈 바닥을 요 빈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하고 그림을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돼요. 그림의 위치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문제를, 이 파워포인트를 다른 과목과 달리 파워포인트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메뉴,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있는 요 메뉴들을 정확하게 좀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저장을 눌러주시고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에 가서는 먼저 슬라이드가 바뀌면 제목을 먼저 써주셔야 되겠죠. 1점 영화산업의 정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우리가 또 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내용을 입력을 하기 전에 이 텍스트 상자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셔서 요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눌러서 요 마지막에 있는 요 텍스트 상자에서 자동 맞춤 안함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클릭해서 자동 맞춤 안함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자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내가 지정한 글자 크기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를 눌러서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에 들어왔어요? 지금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자동 맞춤 안함을 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 요 문단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또 체크 문단은 또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영문부터 하시면 되지만 나 영타가 느려 하시는 분들은 요 한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만 삽입을 해주셔도 일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글머리 기호를 바꾸기 위해서는 요 단락에 들어가서 글머리 기호의 모양이 요 모양이죠. 그리고 영어를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F, ILM, INDU, STRY 하고 엔터를 눌러주고 요 부분이 하나가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눌러주면 돼요? 탭을 눌러주시고 다시 글머리 기호에 들어가서 뭐를 눌러줘야 돼요? 요 체크 문단 이 글머리 기호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THE 하고 여기는 문단은 지금 보면 영문이 다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쭉 이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으시면 요 글상자, 요 바깥쪽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일단은 저희는 요 문단에 먼저 바꿀 거예요. 어떤 문단에? 요 체크 문단에. 그래서 체크 문단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20으로 바꿀 거고요. 줄간격, 요 줄간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를 얼마로요? 1.5줄로 변경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여기는 굴림에 24예요. 24 그리고 어떻게 굵게 줄간격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끝부분을 맞추셔야 돼. 이거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엔드 이렇게 맞춰주시고 상자 크기를 아래를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한글을 하기 위해서는 요 서식을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요. 앞에 있는 내용만 바꿔서
영화 이 부분을 지금 그대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셔야 되냐면 영화 시장 그리고 천천히 지워주시면 돼요. 천천히 지워주시고 여기 밑에다가는 1차 써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한꺼번에 범위 지정해서 딜리트를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개봉으로 관객을 이용한 수익 창출 엔터 눌렀죠. 그리고 나서 뭐 써주시면 돼요. 2차 여기 2차 써주시고 그대로 DVD 이렇게 블루레이 디스크 그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VOD 그리고 부가 상품 등 이렇게 써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수익 창출하고 요 부가 상품이라는 글자가 아래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수익 창출은 내려가는데 요 부분이 지금 밑으로 안 내려가죠. 그렇다고 얘를 더 줄이게 되면은 수익 창출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하고요. 뭐를 눌러주시냐면 Shift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단이 구분이 되지 않고 글자가 내려갑니다. 뭐하고 뭐 눌러주셔야 돼요? Shift 키하고 뭐예요? 엔터예요. 그죠? Shift 키하고 엔터를 눌러서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쪽 끝부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Shift 엔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번에 요 동영상을 삽입을 하라고 했으니까 삽입에 들어가서 맨 끝에 미디어에 비디오 들어가서 요 동영상을 삽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쪽에 세부 조건에 보면은 자동 실행 반복 재생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 놓고 요 재생이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시면 요 비디오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반복 재생 그리고 시작은 자동 실행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서 자동 맞춤 안 하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를 늘리고 줄이는데 일부만 줄여서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키하고 무슨 키 눌렀어요, 여러분들? Shift 키하고 뭐 눌렀어요?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못하면 이렇게 못 만들어. 그죠? 꼭 뭐하고 뭐 눌러주셔야 된다? Shift 키하고 뭐예요? 엔터예요. 요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에다가 슬라이드가 바뀌면 제목 먼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2022년 장르별 순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도둠의 18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전체 요 표 상단 도형 좌측 도형 다 도둠의 18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1번 상단 도형은 2개의 도형으로 2번 좌측 도형에 그라데이션 들어갔고 3번의 이 표에는 테마 스타일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눌러주셔서 열이 3칸 행도 3줄이에요. 하기 눌러주시고 나면은 요건 2번의 크기로 조절을 할 거예요. 이 부분하고 요 부분만 눌러서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를 옆으로 좀 당기고 아래로 쭉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하고 로고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어디 부분을요? 이 끝부분 눌러서 위에서 1칸 반에 2칸 반 여기 이 부분은 1칸 반 여기는 2칸 반이면 돼요. 이 정도 위치면 딱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 요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은 여러분들 여기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겠죠? 그러면 펼쳐서 6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핵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쪽에 있는 머리끄랭, 이 표스타일 옵션 있죠? 머리끄랭 줄무늬행에 체크를 풀어주셔야 돼요. 체크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홈에 가서 도둠의 18로 바꿔주셔야 돼요. 도둠의 18 그리고 무슨 정렬해야 돼요? 요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되겠지. 요거 도둠에 가서 요 가운데 정렬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글씨를 쓰려고 하니까 글씨가 위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뭐를 또 하나 해주셔야 되냐면 요 가운데 정렬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요 텍스트 맞춤을
위로 가 있어서 아까 글자가 위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로 바꿔야 돼요? 중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편은 정렬을 2번 해야 돼. 가로, 가운데 정렬. 그리고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 2가지. 가로는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을 뭐로 바꿔준다? 중간으로 바꿔주셔야 글씨의 커서 위치가 요 정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클릭하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119편 엔터 눌러주시고 엔터는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54.8%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내용을 먼저 입력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결과하고 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결과에 보면 요 간격이 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조금 다르죠. 뭐 이렇게 하셔도 이건 틀리지는 않지만 너무 촘촘한 것 같다 그러면 줄 간격을 1.5줄로 해주시면은 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요게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상단 도형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도형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여기를 하나를 쫙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딱 맞게 그려주시고 요거를 조금 진한 색으로 바꿀게요. 진한 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대로 복사하세요. 한쪽을 맞춰서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지금 육각형 도형이 들어갔죠? 여기 육각형을 크기를 이 아래에 그린 도형의 크기에 맞춰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게 되면 모양이 맞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선택을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엔터 눌러서 매출액 점유율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요 좌측 도형 만들어야 되겠죠? 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에요. 그죠? 요거는 우리 사각형에 가면 양쪽 모서리가 잘린 게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첫 번째 도형 크기에 맞춰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도형 크기에 맞춰서 그려주시고 그라데이션이 선형 아래쪽이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시면 요 그라데이션 나오죠? 선형 여기 아래쪽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복사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그대로 복사하시다가 높이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쵸? 조절을 해서 위아래 높이를 맞춰주세요. 도형의 크기를 딱 맞추기가 어려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lt 키를 눌러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액션 써주시고 범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자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하셔서 지금 뭐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요 표 안에 있는 글꼴은 도둠의 18로 바꿨잖아요. 근데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은 글꼴이 안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한번 제가 여러분들 눈에 띄는 글씨체로 궁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은 바뀌지만 표 안에 있는 글꼴은 안 바뀌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그죠? 지금은 얘 무슨 채로? 굴림체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표는 우리가 아까 미리 바꿔놨기 때문에 도둠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요 위에 있는 요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도 따로 범위 지정해서 꼭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도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표 안에 있는 글꼴과 상단과 좌측에 있는 도형의 글꼴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요 테마 스타일 할 때 줄무늬 그 다음에 요 행머리글에 요 체크 되어 있는 거 요거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거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안 돼요. 그죠? 머리글에 줄무늬에 체크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요 표 슬라이드도 우리가 완성을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요 차트 슬라이드 요 5번으로 넘어가서 제목을 적어 볼게요. 3점 세계 영화 및 영상산업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차트 만드실 때 확인하셔야 되는 게 묶은 세로 막대형, 도둠의 16, 외곽선. 이 도둠의 16은 차트 영역 전체를 다 도둠의 16이고요. 이 외곽선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외곽선은 이 부분에 이 노란색 바깥쪽이 검정색인 거. 이 부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은 레이아웃 5번을 만드는 거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 레이아웃 5번을 차트를 만들고 나면 레이아웃 5번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세부 조건이 3번, 그리고 마지막에 도형을 삽입하는 게 4번이에요. 이 순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는 여기 차트 있죠? 얘를 클릭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이 차트가 맞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엑셀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이 첨단의 기호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엑셀 창에 리본 메뉴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요 OTT 극장이라고 하는 게 계열이 되는 거고요. 요 항목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가로축에 있는 요 연도 나와 있는 거 있죠? 얘가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목을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2018. 요거는 조금 제가 확대를 좀 해서 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다가 클릭하고 2018 연, 요거 연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20, 그 다음 뭐예요? 19년. 우리가 엑셀을 알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체육 핸들로 이렇게 끌어주게 되면은 28년, 19년, 20년, 21년, 22년도가 입력이 되죠. 그리고 계열에는 OTT, 계열 2는 뭐라고 쓰면 돼요? 극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TT는 2018년도가 37992예요. 엔터 눌러주시고 밑에 46338 또 엔터 눌러주시고 20년은 58374예요. 그리고 21년은 65617. 그 다음 22년도는 72에 963이에요. 그죠? 네, 극장은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이게 극장이잖아요. 그죠? 그 숫자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98, 296, 106, 204, 82, 494, 98, 137, 오타 나오면 안 돼요. 119, 290. 차트 만들 때는 오타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 숫자들만 범위 지정해서 요 부분에 보면 표시 형식 있죠? 요 천단위 기호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천단위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계열 3번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요 누름 단추 있죠? 요거를 계열 3번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연도가 항목축에 들어가 있고 요 범내 OTT하고 극장이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면은 이 엑셀 창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꺼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얘가 이제 내용이 이제 입력이 돼서 나와 있는 거고,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 레이아웃을 몇 번으로 이 5번으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이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 아까 레이아웃 5번 만들어주는 순서를 지금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번 글꼴 도둠의 16의 외곽선 홈에 들어가서요. 글꼴을 도둠의 크기가 16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커져요. 그리고 나서 요 외곽선은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꾼다?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큼직하게 나와요. 그래서 크기가 조금 요걸 조절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1차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1번, 아까 1번 뭐였어요? 레이아웃, 요거 5번 넣어줘서 테이블이 나오게끔 한 거. 2번에 글꼴 도둠 외곽선 해준 거. 이제 세부 조건을 순서대로 3번대로 해주셔야 돼. 3번에 요 차트 제목을 눌러주셔서 먼저 일단 궁서로 바꿀게요. 크기는 24. 굵게. 요 순서대로 그대로 보시는 거야. 도형 채우기를 뭐로 바꿔요? 흰색. 그 다음에 여기 또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 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곽선 검정. 그림자. 도형 효과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나오죠. 그런데 그림자가 오프셋 왼쪽이에요. 그림자를 오프셋 왼쪽.
요게 오붓의 오른쪽이니까 요게 왼쪽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그대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세계 영화 및 이 영상산업 시장 규모라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 차트 영역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에요. 그래서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해서 뭐로? 도형 채우기를 노랑으로 바꿔요. 안쪽에 있는 그림 영역은 여기 도형 채우기를 무슨 색깔로요?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 서식 이 부분을 하셔야 돼. 극장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극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요거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누구를? 요 극장을 표시기에 있는 꺾은 선형의 무슨 축? 보조축. 요렇게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극장 계열을 표시기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무슨 축으로 바꿨다? 보조축. 그죠? 이러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모양이 유사해졌죠. 그리고 가표시 2022년 2022년에 해당이 되는 OTT. 요 OTT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요 막대 그래프죠. 한 번 더 눌러 주시면 얘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요 플러스에 들어가서 여기 값을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요? 바깥쪽 끝에. 그리고 여기 72,96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러면 요 4번에 있는 요 도형 삽입하는 거 있죠. 얘를 빼고는 지금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 도형을 제외하고 갔나 안 갔나를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우선은 요 축 제목 필요 없으니까 지워야 되고요. 눈금선이 없어요. 그래서 눈금선 여기 나오는 이 눈금선 있죠? 이거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플러스에 가서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빼주셔도 돼. 그래서 눈금선을 이렇게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꺾은 선의 요 표식 있죠? 여기는 이렇게 마른 문 모양인데 여기는 그냥 점이잖아요. 이걸 바꾸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여기 표식에서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요 채우기. 표식에 들어가서 표식 옵션을 기본 제공에 가서 어떤 거요? 마른 모의 크기는 한 8 정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채우기에 들어가서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기본 제공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같은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8, 9, 10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축과 이 보조축의 값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0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는 최대값도 다르고 최소값도 0이고 단위값도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요. 숫자 위에서 더블 클릭 0 그 다음에 8만원 맞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값이 이게 0으로 나오게끔 하려고 한다 그러면 표시 형식을 뭘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있는 여기 표시 형식 있죠? 이 표시 형식을 회계가 아니라 뭐로? 숫자로 바꿔주셔야지만 이렇게 0으로 나와요. 0으로 나왔죠? 보조축도 마찬가지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최소값은 0인데 최대값이 16만원이죠? 이 최대값을 얼마로? 16만원으로. 그리고 4만원씩 커졌어요. 2만원이 아니라 4만원씩. 그죠? 그리고 밑에가 또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 형식을 뭐로 바꿔준다? 숫자로. 자,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요 표시 형식이 숫자로 되어 있으면 얘는 뭐다? 0. 아까 회계로 되어 있을 때는 뭐였어요? 하이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잘 틀리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차트를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바꾸고 나서는 이런 부분이 맞나 안 맞나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만든 거랑 출력 결과에 나와 있는 거랑 같나 안 같나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검정, 여기 검정, 여기 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클릭을 하고요. 우리 그 도형 윤곽선 있죠? 요 검정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도형 윤곽선으로 검정을. 이쪽도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꿔요? 검정으로.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이 나오고 이 눈금선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 도형을 삽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로 쭉 내리면 설명서에 요 두 번째 거죠. 모서리가 요거 모서리 직각 여기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위치를 보시고 조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노란색 조절점으로 방향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스타일이 나와 있어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으로 아무 색깔로나 바꾸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요 도형 스타일 있죠? 얘를 눌러주셔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으로 꼭 해주셔야 돼. 이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안 됩니다.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이에요. 그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의 18로 바꿔주셔야 돼요. 굴림의 18. 정렬은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면 됩니다. 단위는 USD로 바꿔주래요. 이러면 이제 차트가 다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업하시고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차트 슬라이드 100점이잖아요.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나와 있는 결과물과 본인이 만든 거 비교해 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6번 도형 슬라이드 제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산업 구조. 이 도형 슬라이드 하실 때는 우선 요 텍스트 상자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쪽에 있는 문제를 좀 보셔야 되는데, 글꼴이 굴림의 18, 전체가 다 굴림의 18이고 애니메이션 순서는 1번과 2번 순서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시험 문제에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파선이 여기 있다, 연결선이 있다라는 거, 글자 색깔이 여기 흰색인 거,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연결선, 파선, 글꼴 여기 글자 색깔이 흰색인 부분, 저처럼 이렇게 문제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든지 별 표시를 하든지 뭔가 표시를 해 놓으셔야지만 틀리지 않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받으면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 1번에 스마트 아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를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순서는 이 맨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있는 도형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도형이다 라고 하면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모서리가 한쪽이 둥글게 생긴 도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걸로 하나를 딱 보시고 여기 0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 주시고, 요 방향은 지금 이쪽 방향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 바닥의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 요 바닥의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쭉 옆으로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방향이 다르죠? 지금 어디로 먼저 상하 뒤집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좌우로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도형도 다른 색깔로 바꿀 거예요. 서로 중복이 되지 않은 색깔로만 바꿔주셔서 모양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놔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도형에 들어가서 요 물결 모양이네요. 요거죠? 물결. 요거 순서도에 있는 예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물결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 방향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은 바로바로 써주시면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거는 배지 도형이네요. 그죠? 도형이 요 칠각형 밑에 있는 요 배지, 요 도형이에요. 그죠? 배지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요것도 내용을 쓸 거예요. 기획사. 여기 안에 있는 도형의 색깔들을 일일이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다 안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스마트 아트죠? 스마트 아트는 삽입에 들어가서 요 스마트 아트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도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거는 일자 모형이니까 요 프로세스형에 있네요.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 클릭하시고 여기에 있는 이 스마트 아트의 색상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시험지는 칼라 프린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칼라가 아니고 흑백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스마트 아트만큼은 좀 색깔을 화려하게 바꾸셔도 괜찮아요. 색상형에서 저는 첫 번째 거 눌러줄 거예요. 그리고 3차원 강택 처리를 하라 그랬어.
그래서 3차원 요 강택 처리. 요거 눌러주고 스마트 아트는 전체를 다 드래그해서 할 때 글꼴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마트 아트는 따로 바꿔주셔야 돼요. 따로 별도로. 굴림의 18. 그리고 나서 내용을 먼저 적어주세요. 요소, 요 Shift 엔터 눌러서 써주시면은 간격이 많이 안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작사, 그리고 배급사. 다 내용까지 입력하고 크기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놓고 옮겨주시면 되겠죠?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줄여서 글씨의 배열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리기에 들어가서 요거죠? 요거 빗면. 빗면을 옆에다가 여기 아래쪽에다가 살짝 길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투자자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밑에가 또 요 부분도 또 뭐예요? 스마트 아트요. 삽입에 들어가서 스마트 아트. 요것도 프로세스형에 있을 것 같아요. 일자형이니까. 요거죠.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겁니다. 하나 그려주시고 하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아트에 관련된 글꼴, 색상 뭐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 계열만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요 바깥쪽을 눌러서 이 부분을 눌러주셔서 전체가 선택이 되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얘도 요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서 색은 화려한 걸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요 강한 효과래요. 강한 효과는 3차원은 여기에 있지만 강한 효과 이런 거 미세 효과 이런 건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강한 효과.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효과 나오죠? 얘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홈에 가서 굴림의 18, 굴림의 18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흰색인데 여기는 글자 색깔이 검정이잖아요. 글꼴 색깔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 유통 그리고 여기다가 상영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더 좀 줄이고 조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갖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만 더 줄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육각형이 들어갔네요. 육각형 도형. 이렇게 옆에 있는 크기랑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비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럼 왼쪽이 다 완성이 됐으면 전체를 이렇게 다 드래그를 쭉 해주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서 드래그를 다 하셔서 이 다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스마트 아트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요게 두 개가 다 있는지 보셔야 되고 바닥에 맨 바닥에 큰 거에 격자점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굴림의 18 바꿔주면 도형 안에 있는 글꼴도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렬에 가서 그룹 눌러야 돼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격자점이 이제 하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넣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룹 누른 거죠. 가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을 뭘로요? 여기 닦아내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이 위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거 길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옆에 효과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나와 있죠. 여기서 어디서? 위에서. 방향도 확인하셔야 돼요. 닦아내기 어디에서? 위에서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잘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일자 모양이 나타나요. 그러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오른쪽 여기 반만 하시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반만 했을 때 5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를 받기 위해서는 400점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한 시간 안에 얼마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약간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오른쪽을 한번 또 봐볼게요. 우리 홈에 가서 그리기 도형에 요 리본이죠. 리본. 요 리본 모양도 둥근 건지 각진 건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요 도형으로 쭉 그려주시게 되면 요게 맞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길게 좀 해주시고요. 요 부분은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조절하셔야 돼. 그래서 노란색 조절점으로 조절해야 되는 도형들이 꼭 나온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수의 분배 구조.
이게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요 도형을 못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요 도형을 못 찾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미리 아직 녹화 못했을 때 질문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팔각형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도형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각형 있죠. 이거예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잘린 대각선.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지만 얘가 노란색 조절점으로 변형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얘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이렇게 여기 당겨지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건들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도형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요거 때문에 못 만들었어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는데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떤 도형? 요거 사각형에 있는 요거예요. 다섯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노란색 조절점을 요 왼쪽에 있는 노란색 조절점과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요 도형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노란색 조절점을 건드리는 거에 따라서 요 길이가 이렇게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요 모양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5% 엔터 눌러주시고 배급사 이거 맞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우리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요거 상하로 뒤집어야 되겠죠? 상하로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하로 뒤집었을 때는 글씨를 써주게 되면 글씨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글씨가 들어가되 뒤집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글씨는 뭘로? 우리 여기 기본 도형에 보면 가로 텍스트 상자 있죠? 요거를 통해서 글씨를 써주셔야 돼. 이렇게 여기다가 제작비 정산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가운데 이렇게 정렬해 놔주시면 되겠지. 그죠? 위치가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포인트 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8포인트 별이에요. 그죠? 별미 현수막에 들어가서 8포인트 별 이렇게 그려주시고 살짝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이거 색깔 굳이 다 안 바꾸셔도 돼요. 저 안 바꿨잖아요. 그죠? 바닥에 있는 색깔만 바꿨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여기 있는 거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잖아요. 요거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큼직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려놔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는 지금 파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여기 대시를 파선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럼 너무 눈이 안 띄니까 두께를 얼마로 한다? 2와 4분의 1로 한다. 그리고 제가 요것만 요 색깔을 조금 달리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약간만 좀 내릴게요. 약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안에는 눈물방울이라는 도형이죠. 요 눈물방울이라는 도형. 이 도형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나를 여기다 그려주시고 나중에 요거는 좌우 대칭하면 돼요. 우선 일단 복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하고 얘는 뭐 하면 돼요? 정렬에 들어가서 좌우 대칭.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두 개를 좀 같이 선택을 해서 크기를 조금만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려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제작사 40% 그리고 옆에 눌러주셔서 투자사 60%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건 색깔을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그대로 놔두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굳이 색깔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요 도형 있죠. 요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설명선 나와 있는 요 도형 있죠? 요걸로 지금 만든 거예요. 둥근 걸로 모서리가 둥근 거 요거 맞죠?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
조점을 이렇게 얇게 만든 거예요. 그죠? 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도형의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로? 좀 진한 색깔로 좀 칠해 주신 다음에 글자 색이 흰색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바꾸셔야 돼요. 흰색으로 들어간 거. 이렇게 부가세 제외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갔어요? 연결선. 그리기에 들어가서 요 연결선 위아래로 이렇게 요 위아래로 그려주고 당겨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나오는 이유는 중심점이 안 맞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도형을 움직여 주셔야 돼. 그러면 중심점이 맞아지죠.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되고 얘는 클릭해서 조금 진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두께를 얇게 해주시면 안 돼요. 2와 4분의 1로 좀 두껍게 만들어 주시고 요 화살표 모양도 어떻게 돼요? 한쪽이 까만 거, 한쪽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요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도형이 조금 더 크면 조금 길이를 너무 짧게 해서 조금 두껍게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옮겨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옮겨서 여기를 이렇게 맞춰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수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드래그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서 먼저 글꼴을 뭐로 바꿔야 된다? 굴림. 그리고 나서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 정렬에 가서 그룹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뭐로 넣었어요? 바운드로 통통통 띄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시간도 부족한데 이 색깔들 일일이 다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만 색깔을 좀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수정을 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크기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 크기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향,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파선, 연결선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하고 문제를 좀 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요 도형에서 요거 못 찾으셨던 분들 어떤 도형인지 이제 아셨죠? 요거 기억을 잘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본인이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더 마지막으로 꼭 저장하시고요. 지금 11월 특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12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A형만 풀어보지 마시고요. B형과 C형도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막바지에 또 이제 11월 특별시험은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12월 시험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문제를 좀 더 풀어볼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